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자연분만을 하고서 지금 신생아 아들을 옆에 꼭 두고 키우는 중인 초보 맘입니다. 몸조리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또 주변에서 절 챙겨준다고 많이들 관심을 가져주고 계신데요. 몸 힘든 줄 알면서도 구태여 침대 위에 자리 잡고 앉아서는 시원하게 이 사연을 써보려 해요. 근래에 고구마 많이 먹고 답답한 일이 있으셨던 분들은 주목해 주시길 바라며 제 사연을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재밌게 읽어주세요. 저는 딸만 셋인 집안의 막내딸이에요. 나이는 올해 31이고요. 언니들은 벌써 30 중반을 다 넘었는데 결혼은 제가 가장 먼저 하고 자식도 제가 가장 먼저 낳게 되었습니다. 현재 첫째 언니가 결혼을 하고 막 임신을 한 상태이고요. 딸들이 다복한 집안에서 컸다 보니까 워낙 어릴 적부터 집이라는 공간은 서로 조잘거리면서 즐거운 대화를 나누는 곳이라 알고 컸어요. 부모님께서도 이런 저희 딸들을 참 예쁘게만 바라봐 주셨고 눈높이에 맞춰서 대화를 자주 해주셨기 때문에 집안 자체의 웃음이 끊이지를 않았었습니다. 제가 다 커서 새로운 가정을 직접 만들어 보고 나니 우리 친정이 얼마나 이상적이고 화목한 가정이었는지를 뼈저리게 느낄 정도였죠. 아무튼 그런 집에서 때묻지 않게 자라왔다 보니 전 다른 집안에 대해서도 그리 큰 경각심이랄 게 없었습니다. 당연히 어느 집을 가더라도 기본적인 대화를 잘 나누면서 서로 웃고 떠들고 하는 화목한 모습을 보일 줄 알았죠. 연애를 3년이나 한 제 남편네도 마찬가지라 생각을 했고요. 남편과 저는 서로 직장에서 만났고 둘 다 사내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했습니다. 연애하면서 본 남편은 화를 잘 내지도 못하는 순둥이 같은 타입이었고요. 당연히 마찰이 있으면 서로 싸우기도 했지만 늘 필요 이상의 화를 내거나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탓에 좋은 가정 환경에서 좋은 가정 교육을 받고 자랐을 것이라 생각했어요. 이성적으로 사리 판단을 할 줄 알았는 남편의 모습을 똑똑하고 긍정적으로 본 것이었죠. 그래서 연애 기간이 길어질수록 결혼을 자연스럽게 생각했고 그러다 30이 되기 전에 식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자마자 나타난 시어머니라는 복병 때문에 저는 좋아 보이던 남편까지 싸잡아서 쓰레기로 보이는 듯한 착시 현상을 느꼈고요. 남편이랑도 내내 시어머니로 인한 갈등과 마찰 때문에 마음 편할 날이 없었어요. 신혼 초부터 뭘 어떻게 해야 며느리가 이리 스트레스를 받고 부부가 싸움질을 하나 싶으시죠? 지금부터 제가 저희 시어머님께 당했던 일들을 좀 나열해 볼게요.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결혼 준비를 하고 신혼집이며 애물예단을 알아보는 그 과정 속에서도 시댁은 멀쩡해 보였어요. 상견례 때 저희 친정아버지가 요즘 집값도 많이 올랐고 애들 월급 사정을 뻔히 하는데 누구 한쪽에만 부담을 주지 말자면서 먼저 나서서는 정확히 반반 결혼을 하자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딱히 누가 더 돈을 쓰고 말고를 자존심 싸움을 한다거나 시비를 걸지 않았어요. 오히려 정확히 반반이라는 그 목적에 맞게 서로 쓴 돈이나 들어갈 돈에 대해서 완전히 오픈을 해놓고서는 대화를 주고받았죠. 그러다 보니 남들은 결혼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 특히 돈 문제로 갈등이 생긴다고 하던데 저희 부부는 금전적인 문제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웠었답니다. 그 점에 대해선 제가 저희 친정아버지한테 내내 감사하다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결혼을 하고 나서야 시어머니가 갑자기 입을 삐쭉 튀어나온 채로 저희 친정아버지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시더라고요. 누구한테 더 부담을 주기 싫어서 그리고 서로의 경제적인 여건에 대해서 뻔히 잘 알고 있으니까 공평하게 반반 결혼을 하자고 한 건데 시어머니께서는 그런 저희 아빠를 두고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돈 없는데 그들의 흉내를 내기는 싫어서 자기 혼자 잘난 척 반반 결혼을 운운했다. 라고 말이죠.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서 시댁에 가 시부모님 앞에 앉아있는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신 거 시작으로 그 후 결혼 생활 내내 저희 가족들을 향한 험담이 계속 되었습니다. 처음 반반 결혼을 운운하며 저희 집안이 더 많은 돈을 들고 시집 오지 않았다는 게 마음에 안 드셨던 모양이었습니다. 자꾸만 저희 집을 무슨 돈이 없어 반반 결혼에 환장한 사람들로 보더라고요. 처음엔 친정아버지를 욕하시더니만 나중에는 그 옆에서 동조를 했다며 저희 엄마까지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시더니 급기야 저희 언니들이 저보다 결혼을 늦게 하고 또 아이를 가지지 않고 있는 것에도
문제를 삼기 시작했답니다. 한마디로 주제넘는 소리를 계속 해가면서 저의 성질을 계속 건드리신 것이었죠. 저희 언니들 열심히 일하고 사느라고 결혼이 조금 늦어진 거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게 요즘 뭐 흠인가요? 다들 결혼을 안 하기도 하거나 아이도 안 가지는 걸 추세로 여기는 사람들도 많은데 시어머니는 다른 사람도 아닌 제 가족을 제 눈앞에서 적나라하게 욕보이시더라고요. 급기야 저희 첫째 언니가 지금 변호사인데 시중에 널린 게 변호사라고 밥벌이가 안 되니 능력이 없어 결혼을 못한 게 아니냐는 소리까지 해대면서 그게 웃기다고 깔깔거리셨답니다. 미치고 환장을 노리셨죠. 처음엔 저도 우리 가족들, 특히나 내 앞에서 앞담화식으로 말씀하시는 걸 멈춰달라며 웃음기를 빼고 진지하게 말씀도 드려봤어요. 남편이나 내가 수입이 많지 않은 걸 누구보다 잘 아셨기 때문에 부모님이 도와주시겠다며 반반 결혼을 말씀하셨던 거라고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기도 했고요. 이런 일을 왜 이렇게 애달래들 설명을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는 없었으나 제가 본 시어머니는 이해력이나 공감 능력이 많이 딸리는 분이셨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역시나 어머님께서는 본인이 생각하고 싶은 대로만 들으려 하셨답니다. 다 없는 사람들의 변명이라는 소리를 해가면서 굳이 따지고 보면 사는 형편이 비슷한 저희 가족들한테 오히려 못 살아서 그렇다는 막말을 하며 무시를 하셨네요. 그리고 제가 내 가족 편을 들면서 하지 말라 말씀을 드리기라도 하면 저를 향한 시집살이의 강도를 더욱 세게 높이셨죠. 참 치사해 보이시죠? 이게 바로 제가 옆에서 보고 느낀 저희 시어머니셨습니다. 자식을 낳아준 부모님과 형제 자매 편을 드는 건 당연한 건데 그런 가족들의 욕을 하지 말아달라고 정당하게 요구하고 싫은 티를 내는 저를 향해 시어머니는 오히려 유별나다 욕을 보이셨죠. 유별난 애들은 혼을 내야 말을 알아듣는데 30 넘은 애를 어떻게 혼내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옆집 친구분이랑 제 앞에서 전화로 저를 까내리기도 하셨고요. 친구분이 회초리라도 들라는 말을 농담으로 하면서 막 웃자 진지하게 집안에서 회초리를 찾아다닌 적도 있었답니다. 당연히 남편이 정도껏 하라고 시어머니를 만류해서 어찌저찌 넘어가긴 했으나 제가 그날 시어머니의 그 만행을 보면서 남편한테까지 온 정이 뚝뚝 떨어졌어요. 그냥 괜히 시어머니의 외모를 닮은 남편조차도 소름이 끼쳤거든요. 하지만 누군가를 싫어하고 미워한다고 해서 시어머니의 만행이 그치는 건 아니었습니다. 제가 제 가족 얘기를 싫어하는 티를 내면 낼수록 어머님의 저를 향한 괴롭힘은 더욱 적나라해져갔죠. 워낙 태여가 많이 오가는 화목한 집안에서 자랐다 보니 밥을 먹으면서도 서로의 안부를 묻고 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싶었던 것 뿐이었는데요. 이런 저를 향해서 시어머니는 너 우리 밥 다 먹을 때까지 입 열지 마. 너 입 열면 내가 주걱으로 주둥이부터 쳐내릴 거야. 라고 하면서 윽박을 질러가며 저를 혼내킨 적도 있었어요. 뭐 이미 준비되어 있던 밥 중에서 제 밥그릇에는 마지막 남은 누룽지를 긁어다가 담아주신 적도 너무나 흔했고요. 제가 가지나 오이를 잘 못 먹는데 보란듯이 가지볶음에 가지밥 그리고 오이무침을 만들어서는 그 3종 세트를 밥상 위에 올려두신 적도 있었답니다. 제가 미워서 그러셨다는 게 눈에 다 보이던 나머지 저도 속으로 엄청 힘들고 괴로웠어요. 밥 먹다 말고 한숨을 쉬다가 결국 남편이 외식하러 나가자며 저만 쏙 데리고 나가준 덕분에 시댁 안에서 울지는 않았지만 남편 손잡고 나가면서 길 한복판에서 대성통곡을 하기는 했답니다. 그때가 임신 초기였는데 이런 자잘한 시어머니의 괴롭힘 때문에 저 진짜 얘 잃을 뻔도 했어요.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으니까요. 그래도 다행이었던 것은 제가 임신을 하기 전만 하더라도 시어머니가 저한테 모아놓은 설거지를 시킨다거나 굳이 안 해도 될 청소기를 돌리게 하는 듯 정말 별별 짓을 다 시켜가면서 시집살이를 시켰는데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알리고 난 후로는 몸으로 괴롭히는 것은 덜 하셨다는 겁니다. 그 대신 이렇게 정신적으로 괴롭히고 갈구고 핍박시키면서 더 악랄하게 절 괴롭히셨죠. 이래나 저래나 저에게는 정말 답이 없는 분이셨고요. 출산날이 다가갈수록 어떻게든 시어머니만큼은 안 보고 살겠다는 다짐 하나로 태교를 이어갔습니다. 시어머니를 또 보게 된다면 스트레스가 폭발을 해서 아이를 유산할지도 모를 것 같으니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만이라도 시어머니를 피해가며 내 아이를 지켜내야겠다는
저의 본능적인 모성애가 폭발을 한 것이었죠. 그건 옆에서 저와 제 뱃속 아이를 돌봐주는 남편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결국 출산을 딱 3개월 정도 남겨두고 꼴랑 그 3개월 동안 시어머니를 피하겠다고 엄청 노력을 했어요. 다행히 제가 계속 출근을 하고 있어서 친정에 피신해 있으면서 맨날 야근을 한다고 거짓말을 둘러댔고요. 그래서 집에 오려고 하는 시어머니를 남편이랑 함께 칼같이 차단을 시켜버렸습니다. 정말 임신하고서 그게 뭔 짓이었는지 지금 생각해도 아찔하기만 해요. 얘한테 좋은 태교를 못 해준 것 같아서 마음도 너무 쓰이고요. 그렇게 시어머니 한 사람을 멀리하려는 오만 짓을 다 해가면서 3개월을 버텨냈고, 그렇게 친정 식구들의 극진스러운 보호와 대접을 받아가면서 조금이라도 마음을 추스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출산 기미가 보이기 시작을 했고, 예정날에 맞춰 병원에 가게 되었죠. 저는 출산 후 산후조리원에 바로 들어갈 예정이었기 때문에 친정 식구들과 남편이 도와줘서 짐도 다 미리 싸놨고요. 이제 아이만 무사히 낳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해서 무섭다기보다는 오히려 제 아이가 너무 기대되는 순간이었죠. 그리고 더 솔직하게 고백을 하자면 아이를 낳기 전이었던 막판에 아주 잠시 진동이 너무 아파 죽을 뻔했을 뿐 그 전까지는 배가 죽을 듯이 아픈 건 아니었답니다. 무통주사 맞고 옆에서 남편이 자꾸 웃겨 죽겠는 소리를 하면서 제 긴장을 풀어놔준 덕분에 제가 조금은 출산의 과정을 즐길 수 있는 여유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완벽한 순간에 시어머니가 제 출산을 보겠다고 병원에 기어들어오셨네요. 코로나 때문에 저희 친정 식구들도 우르르 들어오지를 못한 채 병원 밖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란 사람이 감히 내 고귀한 출산 현장의 얼굴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똥 씹은 표정을 지은 채로 말이죠. 오자마자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는 뭘 대단한 짓을 한다고 마누라 옆에서 오두방정 유난이야? 가만히 좀 있어. 라고 하면서 남편부터 몰아선 혼을 내시더라고요. 저랑 오랜만에 만나는 건데 본인도 조금은 제가 낯설게 느껴진 건지 눈을 제대로 맞추지도 않더니만 남편한테 가만히 있으라 혼을 낸 다음에야 저한테 그러셨죠. 네 친정 부모님은 이 중대한 순간에 병원 밖에서 뭔 꼴값이시라니. 누가 보면 네가 나라고 하다가 아파 누워있는 줄 알겠다. 라고 말이죠. 남편이 여기까지 와서 말을 왜 그렇게 해? 라며 바로 무안을 주긴 했으나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저에게 헛된 소리를 이어가셨답니다. 코로나로 병원 사람들을 배려한 저희 식구들의 사려 깊은 행동을 오히려 안 좋게 바라보는 시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배가 아파오는 와중에도 웃음이 나왔어요. 남편이 웃긴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말이죠. 그러다가 시어머니가 그 한 말씀을 날리시던 순간 저는 지체하지 않고서 배가 아프다는 비명을 지르며 시어머니의 머리끄댕이를 잡아당겼습니다.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네 자식이 내 아들을 닮아야 할 텐데 우리 집 핏줄을 더 이어받아야 할 텐데 니네 친정 식구라도 닮으면 나 걔 못 본다. 아무리 내 초손주라 하더라도 꼴도 보기 싫을 것 같아. 라고 말입니다.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한테 저주를 퍼부어도 유분수지 어떻게 할머니가 된다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냐고요. 그것도 당신 손자이고 내 뱃속에서 나올 내 자식한테 말입니다. 가뜩이나 임신 말기에 시어머니로부터 받은 스트레스를 피해보겠다며 아이를 어떻게든 시어머니로부터 지켜내려 하던 저였는데요. 어머님이 출산을 앞둔 그 중요한 순간에 제 앞에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는 걸 보고서 저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애 낳는 그 출산의 고통을 핑계로 대고서 순간적으로 시어머니의 머리끄댕이를 잡아당긴 것이었습니다. 다른 복수의 방법이 따로 없었고요. 저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시어머니의 머리끄댕이부터 잡아버렸는데 이걸 놓는 순간 나는 정말 미친 며느리가 되는 것만 같아서 출산의 고통을 핑계대며 시어머니의 머리를 더 굳세게 잡아당겨 버렸습니다. 아우, 아파 뒤지겠어. 나 진짜 아파 뒤져버릴 것 같아. 가뜩이나 빡쳐 죽겠는데 배도 아프고 난리야. 아, 진짜 여보. 라고 외치면서 시어머니의 머리끄댕이를 더 치열하게 잡아당겼어요. 이 아줌마의 머리털이 다 빠져서 대머리가 될 때까지 당겨보자는 심정으로 정말 열심히 그리고 애 낳는 힘보다 더 센 힘을 끌어모아다가
제 손모가지에 집중시켰습니다. 어머님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있는 저의 무기였으니까요. 그러다 제 아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벌써 효자가 되어서는 그 순간에 엄마 뱃속에서 나오려 하더라고요. 제가 시어머니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죽을 똥을 싸며 힘을 끌어 모으니 순간적으로 뱃속의 아기도 그 힘을 받아 배 밖으로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담당 선생님이 막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하고 제가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것에만 시선을 고정하며 소리를 지르는 사이 얼떨결에 시어머니가 분만실까지 따라 들어오게 되셨어요. 간호사 선생님이 손을 놓으라고 애원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손을 놓아드리지 않았거든요. 고의적으로. 하지만 출산을 핑계 삼아 이성을 놓은 척을 하면서 말이죠. 그러자 누가 봐도 유부녀의 아이 엄마일 것으로 추정이 되는 저희 산부인과 담당 의사쌤이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내버려둬요. 그 손 안 놓을 테니. 자, 같이 분만실로 들어갑시다. 라고 말입니다. 당연히 의사 선생님도 그 전에 제 손을 시어머니로부터 떼어놓으려고 노력을 하긴 하셨지만 선생님이 보셔도 제가 너무 독정스럽게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잡고 있는 듯 보였나 보더라고요. 그러니 선생님도 저를 가만히 보시다가 그냥 어머님을 데리고서 분만실 안으로 들어가기로 결정을 하신 겁니다. 그 말 한마디에 다른 간호사쌤들도 순식간에 동의를 하고서는 지체 없이 시어머니랑 저를 같이 분만실 안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전 애가 나오는 그 30분가량의 시간 동안 큰 힘을 써야 하는 와중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세게 잡아당겼다가 풀기를 반복하면서 시어머니를 들었다 놨다 했답니다. 조금이라도 어머님이 제 손 안에서 도망칠 작정을 하려고 하면 다시 손을 세게 잡아당기면서 애를 낳는 것보다 시어머니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것에 더 촉각을 곤두세웠어요. 정말 미칠 노릇이었죠. 하지만 전 이런 제가 못나 보이지 않았어요. 아기가 엄마 뱃속으로 나오는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 아이한테 좋은 기억을 남겨주고 싶었으니까요. 엄마가 이리도 복수에 행복해하고 신나하는 걸 내 아이도 분명 같이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후회는 없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정말 그 30분을 내내 시어머니 머리채를 쥐어잡고 있다가요. 애가 정말로 머리를 밖으로 내민 게 느껴지는 그 순간 그제서야 저는 내 아이한테 집중을 하고 싶다면서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완전히 놔드렸어요. 제 손에는 시어머니의 것으로 추정이 되는 머리카락들이 흥건하게 뽑혀져 있었고요. 시어머니는 제 손이 완전히 자신의 머리채에서 놔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죽는 소리를 해대면서 살려달라고 분만실을 나가셨어요. 나가다가 문을 어떻게 여는 줄 몰라서 혼자 문에 머리를 부딪히고 별 생쇼를 다 하시다가 의료준 도움에 겨우 모습을 감추셨답니다. 그리고 전 시어머니가 제 눈앞에서 사라진 그 순간 아주 건강하고 우렁차게 울어대는 사내 아이를 낳았답니다. 자기는 기적과도 다름이 없는 아이였고 결혼 후 감히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라고 꼽을 수 있는 때였죠. 시어머니 머리채를 잡아당긴 기쁨과 아들을 낳는 두 기쁨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얘를 낳고서 밖으로 나오니 시어머니는 온데간데 없으셨어요. 남편은 제가 자신의 엄마 머리카락을 잡아당긴 것에 대해서는 이미 안중에도 없었고 오히려 새로 태어난 아이 얼굴을 본다면서 정신이 나가 있었답니다. 둘이서 아이를 부둥켜 안은 채 계속해서 그 기쁜 감정만을 되새기며 울고불고 난리를 피웠고요. 병원에 이틀 있다가 바로 퇴원하고서 산후조리원에 들어가는 순간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걸려왔어요. 가는 길에 자기를 좀 보자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애 낳으면 조리원 들어가는데 보긴 뭘 봐요? 라면서 누가 봐도 싸가지 없는 말투로 바로 대답을 해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뭘 하신 줄 아세요? 너 내 머리채 잡아당겼다고 이제 나랑 막 나가자는 거야? 나한테 똑바로 사과도 안 했잖아. 내 머리에 혹이 생길 줄 알았다고. 갑자기 살색두상이 희멀건하게 보이는 구멍 하나가 있는데 이게 다 네가 내 머리채를 뜯어잡아 당겨서 생긴 거잖아. 어쩔 거야. 머리라도 심어줘. 라고 하셨어요. 전 그날 정신이 너무 없어서 제가 어머님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는 것만 알고 있었는데 시어머니의 머리채에 구멍이 났을 줄은 또 생각을 못했습니다. 어쩐지 내 손에 뽑혀진 머리카락이 좀 많긴 많다 싶었는데
그런 일이 있었을 줄이야. 시어머니가 억울해하는 소리를 들으니 제 속이 더 후련해지더라고요. 그간 내 가족들을 뒷담화하고 나 괴롭혔던 것을 생각하면 그 정도 구멍내는 건 뭐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시어머니의 울부짖음에도 절대로 사과를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어머니께는 더욱 싹수가 노란 며느리 마냥 말씀을 드렸죠. 아이고, 내 손에 머리카락 몇 개 잡아뜯긴 게 그렇게 억울하고 분해요? 그럼 나는 어떻겠어요? 부모님이랑 내 언니들이 어머님 같은 별 볼 일 없는 사람한테 그리 뒷담화를 시달리며 살았는데 내 기분이 어떻겠냐고요. 억울하면 내 머리채도 한번 잡아보시던가요. 그냥 둘이서 한번 날 잡고 치고받고 싸워보는 건 어때요? 저 아직 분이 안 풀리는데 그냥 우리 날 잡고 한번 싸워요. 어머님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서로 뜯어잡고 치고받고 해보자고요. 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니 시어머니는 입에 거품을 물고서 열받는다고 막 소리를 질러대는데 안 봐도 알겠더라고요. 지금 시어머니 속에서 천불이 나고 있을 거란 걸 말입니다. 그리고 전 어머님께 부채질이라도 해주겠다면서 그럼 날 잡아서 저한테 알려주세요. 소나기 힘이라도 기르고 있으려니까. 라고 대답을 드렸답니다. 그리고 아주 신나게 웃으며 전화를 끊었어요. 아마 시어머니는 그날 스스로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분하다고 노래를 부르셨을 겁니다. 전 내내 신이 나서는 출산 후 몸이 힘든 것까지 싹 다 풀린 기분이었고요. 저 아직 조리원 나가려면 며칠이 남았고 이제 시어머니한테 우리 아들도 보여줘야 하는데 저 진짜로 날 잡아서 시어머니랑 한판 뜰지 말지 행복한 고민을 잠시 해보는 중입니다. 뭐가 되었든 언젠가 또 찾아올 모르는 그날을 위해서 제 아귀 힘은 제대로 키워보려고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